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야기 좀 합시다. 18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좀 변화들이 많고 바쁜 일도 있고 이래서 이 녹화 좀 길어졌는데요. 더군다나 오늘은 또 황석영 국장이 급한 볼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고요. 그런 가운데 오늘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이라 그럴까, 남해안 관광벨트 정책이라 그럴까, 그것과 관련해서 고성군이 처해 있는 현실과 고성군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 인사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성군 의회 정영환 의원입니다. 올해도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년과 달리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또 집중호우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무더위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자연 재난이나 재해에 대해서 준비하는 그런 7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도의원님들과 또 이상근 군수 군의원들의 힘을 합쳐서 우리 고성군 또 발전과 또 국민들 모시는데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허동원 경상남도 도의원입니다. 벌써 이렇게 전반기 2년의 의정활동을 보냈고 이제 남은 기대에 찬 후반기 의정활동 2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2년 동안 17번, 18번 이렇게 고성의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저에게는 굉장히 큰 영광이고, 또 후반기 2년 동안도 또 고성의 다양한 주제들로 우리 국민들 또 시청자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폭염 또 장마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늘 많은 격려와 또 응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경남대학교 김면규입니다. 오늘도 남해안 관광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준비한 대로 열심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남해안 관광벨트는 과거 제가 생각할 때 김대중 대통령 집권하던 시기에 그 남해안 관광벨트 얘기가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때 나와서 제가 그때 잠깐 고성군청에 몸을 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사정이 있어서 한 1년 반 정도 몸 담고 있으면서 남해안 관광벨트 소리가 나왔는데, 그 내용이 이제 부산에서부터 목포시까지가 남해안 아니겠습니까? 거기 이제 관광 산업으로 이제 묶는다는 취지로 관광벨트 산업이 시작되었다가 또 흐지부지 됐는가, 정권 바뀌면서 몇 번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지금 이제 확실한 방향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남해안 관광벨트가 조금 더 상위 개념에 계시는 우리 허동원 의원님이 잘 아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남해안 관광벨트와 고성군 관계는? 예, 주제를 좀 미리 좀 가르쳐 주이소. 우리는 그게 특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바야흐로 남해안의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남해안 관광 개발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호남은 성공한 것 같아요. 예. 남해안에 섬을 다 자기들 연결을 하고, 근데 경남은 사실 그런 남해안 관광 벨트 사업에 있어서 사실 소외되어 있었다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남해안 관광 이제 개발 시대를 열고, 또 우리 정점직 국회의원님께서 이 남해안권 강역 관광 개발 관련해서 법안도 지금 발의를 해놓은 상태라, 우리 고성군의 입장에서는 이제 KTX가 2028년에 이제 들어오고,
또 사천이 이제 우주항공의 시대가 오면서 이제 사천공항도 이제 국제공항으로 이제 우리 도에서는 이제 육성을 할 계획이니까 바야흐로 이제 수도권에 3천만 명의 우리 국민들이 이 경남 고성으로 이렇게 앞으로 남해안을 찾아서 관광할 수 있는 인프라도 이제 구축이 되고 또 해외 특히 아시아권에 이 관광객들이 이 사천이나 김해공항을 통해서 경남을 찾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교통이나 이런 인프라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고성이 지금부터 이 남해안 관광 시대에 대비해서 뭔가 이렇게 제대로 잘 준비를 하면 새로운 어떤 고성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계기가 될 거다 그런 기대는 좀 하고 있습니다. 정녕 의원님은 지금 고성군에서는 남해안 관광벨트와 관련해서 고성군 의회가 또 어떤 뭘 준비하고 있는 게 있다거나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솔직히 뭐 지금 우리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부산, 경남, 전남 이렇게 강력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특별 법안도 이제 발의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뭐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는 한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고성군이 처해 있는 산업 구조를 본다고 그러면은 저는 앞으로는 이제 관광이 우리 고성을 먹여 살려야 될 그런 대표 산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우리 허동원 도의님이 말씀하셨던 KTX도 이제 그 수도권에서 우리 남해안 고성으로 올 수 접근할 수 있는 이제 수단도 열리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그동안에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이 또 해양치유센터가 지금 내년에 이제 준공을 목표로 열심히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많은 저희들 그 자원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쌍조강 군립공원이 국가지질공원으로 또 이렇게 저희들이 고성군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당안고 관광지를 비롯해서 저희들이 지금 많은 자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천년 고찰이 또 5개나 있고요. 그래서 우리 고성이 관광 자원들은 무수한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잘 깨어내고 또 이 결과물을 도출하느냐. 그래서 저는 이 남해안 관광벨트 국책 사업이 우리 고성으로 봐서는 절의 기회다. 지금 이걸 어떻게 준비를 잘해서 수혜를 우리가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엑스포만 당고 관광림만 운영하는 현재로는 문화관광재단이 설립도 되었고 한데 이런 또 기구를 활용해서 우리 고성군이 앞으로 좀 더 잘 관광에 대응하는 그런 준비를 좀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는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잘 진행하고 또 그걸 잘 연계시키는 게 우리 고성군이 준비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사님은 또 남해안 관광벨트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하시고 것 같고 그래서 좀 고성군이 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남해안 관광 시대를 대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법안들이 보면은 동서남해안 내륙권 발전 특별법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있고,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그 정점식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안 이런 게 쭉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뭔가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보면은 이제 부산에서 저 목포까지 쭉 개발하면서 고성이 이상하게 빠져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되게 암담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우리 박완수 도지사님이 통영도 3면 수월리 법송리에다가 그 140만 평 정도 그 기회발전 특구 지정 신청을 하거든요. 거기에 그렇게 신청을 하면 이게 보니까 그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냐 하면은 그 한국에서는 제일 큰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제일 크고 그것보다 더 10만 평 정도 큰 데가 어디냐면은 저기 그 평창에 있는 그 리조트 있잖아요. 알펜시아. 그 알펜시아 리조트 그게 한 10만 평 정도 크고 하여튼 남한에서는 제일 큰 것 같아요. 이렇게 한국에서는 제일 큰 것 같은데 그게 제대로 된다면은 굉장히 고성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제대로 거기다가 이제 어떤 포지션을 박은 이유가 보니까 하나가 일단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정도의 규모의 땅을 확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화가 하나 리조트가 확보하고 있고 거기가 또 진동만하고 다르게 자란만 쪽에다가 지금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고성도 그것에 연계해서 발전시킬 만한 어떤 그 시너지를 발전시킬 만한 어떤 촉매제의 역할을 하니까 정치인들이 좀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 기회발전 특구라고 우리가 지정 받았잖아요, 그죠? 용령지구가 그때 받았죠. 그 기회발전 특구는 관광하고 또 일반 산업하고 같이 포함되는 그런 특구입니까? 기회발전 특구가 이제 문화가 있고 도심 융합이 있고 또 산업이 있고 교육이 있고 이렇게 한 4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제 그 통영에 이제 그 하나오션앤 리조트가 하는 거는 이제 문화 관련 특구, 그 기회발전 특구로 가는 것 같고 우리 요 양천용림 산업이겠죠, 그죠? 예, 그 기회발전 특구고 근데 이제 뭐 개인적으로 저는 좀 아쉬운 게 박완수 지사가 학교를 좀 고생해서 다니고 너무 통영에 사실은 애정을 너무 많이 갖고 사실은 집중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아까 우리 박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도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고성은 남해안 관광 시대에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다. 뭐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사실은 남해안 사실 광역 관광 개발에서 고성이 안으로 이렇게 해안이 들어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가서 보니까 빠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고성도 그러면 이제 더 적극적으로 고성의 해안이나 이런 쪽을 이 남해안 관광 시대의 광역 개발 계획에 넣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사실은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고성은 좀 그런 측면에서 준비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아까 우리 정영환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성이 참 많은 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어떻게 깨워서 앞으로 남해안 시대에 고성이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할 건가에 대한 준비가 고민이 아직 개인적으로 좀 덜 돼 있다. 경상남도에서도 그런 측면에서는 고성에 대한 배려 사실 도 입장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관광인을 보면 이제 남해나 사천이나 통영 거제는 굉장히 잘 해놨거든요. 근데 고성은 사실 도 입장에서 해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 다음포 하나 저 가지고 계속 뭐 도에서 조금씩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지역 균형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남해안 우리 정경지 국회의원이 이제 발의한 남해안 광역 관광 개발 진흥법인가요? 뭐 하여튼 거기에 법안이 이제 통과되면 우리 도와 고성군이 좀 힘을 합쳐서 고성에 뭔가 이렇게 새로운 이제 관광 진흥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진행을 시켜 나가야 될 거다. 뭐 그런 관점에서 제가 뭐 칼럼도 하나 써놨는데 이제 고성도 관광 관련 기본 계획이라든지 준비를 지금부터 용역을 해서 준비를 차근차근 해야 되겠다. 잠깐 중위원님, 예. 금방 그 우리 저 허동원 의원님이 그러니까 고성이 뭐 아무런 그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번 관광벨트 경남도에서 고성을 좀 소외시켰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 빠져서 우리도 깜짝 놀랐었는데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빠진 겁니까? 뭐 고성을 소외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왜 그렇습니까? 뭐 저는 막 이 특별 법안이나 또그 남해안 관광벨트 요뭐그 사업이 국책 사업 뭐 형태로 조금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뭐 결정은 뭐 우리 지자체의 결정보다는 그렇지. 예. 네, 그 뭐 상부 우리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다 보니까 우리 국회의원님이 계시니까 뭐 어떤 그런 사업들이 뭐 언제부터 계획이 되었는지는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은 뭐 충분히 뭐 해소할 수 있고 현재 한 10년 계획을 지금 이렇게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는 법률이 통과되어야 될 거고 또 예산도 확보돼야 될 거고 뭐 그다음에 또 뭐 어떤 사업이나 뭐 이런 게 이제 차후에 결정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고성이 뭐 완전히 제외되고 빠지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뭐 현재 상황에는 뭐 기본 계획이나 어떤 개념을 설계할 적에 빠져 있다 손 치더라도 그거는 이제 실시 설계나 뭐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우리 정점식 국회의원님을 역할을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우리 고성이 거제, 통영, 뭐 사천, 뭐 남해 뭐 어디보다도 우리 고성이 가장 좋은 어떤 그런 그걸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자원들을. 그리고 또 저희들이 또 뭐 국가 공모 사업으로 뭐 해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치유센터가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에 4개밖에 없는 게 우리 고성에 하나 지금 내년에 준공을 목표로 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뭐 충분히 이제 뭐 우리 지역에서도 이제 준비해야 될 거는 뭐 저희들이 숙박 시설이 많이 부족해서 지금 유스호텔도 이제 뭐 올해 연말 준공을 목표로 해서 우리 또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일부 해결이 좀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쌍주강 국립공원에 있는 등산 청소년 수련원도 또 관리 전환을 통해서 그게 또 어느 정도 관광객들의 숙박 시설이 이용될 수 있고, 거기에 플러스 민자가 뭐 리조트나 호텔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것도 지금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인데, 그걸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우리 해양치유센터가 들어오는 자란도에 관광지로 이제 지정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어떤 이제 그 우리 관광과 관계된 인프라들이 민자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치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저는 어떤 적보다 경쟁력이 있다. 또 이런 그 특별법을 이용을 해서 뭐 또 그 뭐 예산 지원이라든지 법률적인 어떤 그런 걸로 해서 뭐 세제 감면이라든지 또 어떤 그 법률 행위 자체가 간소화되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저희들도 뭐 특별히 늦지 않다. 그런데 다만 뭐 우리 도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고성군 장기 그 관광 이 로드맵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종합 계획이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잘 이제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해서 이 기회를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저희들이 뭐 그걸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KTX가 뭐 고성 역사 역세권 개발도 있고 자란도 해양치유센터도 지금 뭐 건립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역세권 개발 또 뭐 해양치유 그다음에 관광 요게 따로 생각할 수 없거든요. 이게 다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관광이 활성화 안 되면은 고성군 그 역 만들어놔도 무용지물일 겁니다. 또 해양치유센터 역세권이 발전이 잘 되더라도 해양치유센터가 성공을 못하면은 고성역에 내릴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복합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뭐 우리 고성군에서는 앞으로 이런 뭐 것을 전담으로 해서 하는 그런 조직 문화관광재단이 있습니다만은 또 전문성을 더 강화시키고
그 많은 그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준비도 하고 행위에서 많은 관심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도 그런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혹시 한마디- 왜 말씀하세요? 저도 저는 그 이게 남해안이 이제 목포, 여수, 통영, 그다음에 부산 뭐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 여기서 가장 그래도 관광이나 뭐 여러 가지 가치가 있는 곳이 결국에 거제에서 여수 정도까지, 거제에서 고흥 정도까지인데 그 중에서 이제 어디가 센터가 될 거냐 이걸 이제 박한수 지사는 이제 쳐다본 것 같아요. 그런데 딱 보니까 이제 통영 반도를 딱 기준으로 동쪽이 있고 서쪽이 있단 말입니다. 동쪽은 이제 진동만이고 서쪽은 자란만이면은 진동만하고 자란만은 되게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그 바다도 다르고 다른데 이제 이 장목으로 가나 나는 그 생각을 했었어요. 장목으로 가나 그랬더니 이제 제가 오늘 알아보니까 장목은 관광하고 산업이 같이 간대요. 4차 산업이 같이 간대요. 가덕 신공항 때문에 같이 간대요. 장목은 그렇게 가고 그렇게 해서 투자 유치를 하고 지금 이제 박한수 지사가 딱 본 거는 자란만에서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자란만이 거의 이 남해안의 중심이거든요. 중심이기 때문에 이제 자란만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을 딱 보니까 하나가 이미 3분의 1을 사놨더라. 하나가 이미 3분의 1을 사둔 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85년도 정도에 그게 지금 그 명성 콘도 그룹에서 하나로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때 그 명성 콘도가 그때 그 전두환 정권에 잘못 보여가지고 망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 거기를 중심으로 잡은 것 같고 그래서 나는 그나마 그게 이제 고성에서는 굉장히 큰 다행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통영도 가만 쳐다보면은 통영이 동쪽하고 서쪽은 전혀 다르거든요. 통영 동쪽 중심으로 개발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통영은 또 남쪽은 전부 다 또 그 한라산 국립공원도 묶여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역할을 못 한다고요. 거제도 마찬가지고 거제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수월리 법송리는 그 빠져 있으니까 그쪽을 잡았다. 그러면 고성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고성은 빨리 도산면하고 삼산면하고 다리를 놓고 그다음에 이제 고성은 자란만이 어떤 지정학적으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냐면은 우주항공청이 뻗어 내려올 수 있는 가장 긴 해안선이잖아요. 그 해안선이잖아. 가까운 해안선이니까 그걸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주나 사천에서 우주항공청에서 뭐 돈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만들어질 거고 기업도 만들어질 거고 그 사람들이 결국에 휴양을 하려면은 또 고성 바닷가로 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고 빨리 다리도 놔야 되고 그런 걸 할 때 이게 보니까 이제 지금 지방 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법에 따라서 기회발전 특구로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 가만 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전에는 동서남해안 특별법에 따라서 해양관광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 방법은 국토교통부의 종합계획안을 입안해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전국에서 하나도 지정을 못했어요. 국토부에서 지정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주로 이제 뭐 여러 부서들이 뭐 환경 문제 뭐 다른 문제들을 끄집어 그런 다른 문제들을 이유로 해서 전국에서 한 군데도 지정을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기회발전 특구를 만들어서 이것이 상향식으로 너희 인구가 줄어드니까 너희가 한번 올려봐라. 우리가 웬만하면 해줄게. 그런 방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 법이고 이 법에 따라서 기회발전 특구를 지금 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촌 용전 지구도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수월리 여기도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만들어질 거고 그런데 이제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싶으니까 이제 그 정점식 의원께서 남해안 관광청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관장하는 것보다 남해안 관광청을 만들어야 우리의 수요를 훨씬 더 빨리 반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남해안권 투자진흥지구를 바로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 남해안 관광청이 있고 남해안권 투자진흥지구로 지구를 남해안권 관광진흥지역
특별법으로 이제 그렇게 바로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정점식 의원 등이 이제 나서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법안들이 이렇게 움직여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움직여 갈 때 우리 정치인들이 해줘야 될 거는 저게 핵심이구나. 결국 제가 이제 우리 경남대학교 대학원생들을 한번 데리고 삼산면 밀용리에서 배 타고 쭉 가봤어요. 수원리 법성리로 해가지고 제가 돈 50만 원 들여가지고 낚시배 빌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동아리를 해서 그 다음에 동아리 송천리 그 다음에 자란섬 가서 한 바퀴 돌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밀용리로 다시 되돌아왔는데 너무너무 좋아하고 좋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뭐 양식장도 많죠. 뭐 그것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이 되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겠죠. 난 정리를 해 나가야 되겠죠. 여러 가지 법안이나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 해 나가야 되겠죠. 해 나가야 되는데 보성은 그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준비 속에서 제가 한 번씩 들려오는 이야기가 우리가 안정에서 이제 LNG 발전소를 만들기 위해서 그 LNG 기지에 있는 LNG 관로를 8mm짜리 LNG 그 관로를 갖다가 77번 국도 남해안 삼산면 하일면 쪽으로 해서 하이 발전소 쪽으로 뺀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8mm짜리 8mm요? 예, 8mm짜리. 얼마나 예. 8mm짜리 관을 갖다 쭉 뚫으면 충분하답니다. 그 관이 이제 이렇게 지금 관을 매설하는 작업을 할 거거든요. 두산건설에서 합니다. 하면은 저게 들어가면은 에너지 문제가 해결이 되겠구나. 그 지역에, 그 주변 지역에 에너지 문제가 해결이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이게 정치인들이 그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니까 비용이 줄어드는구나. 비용이 줄어들면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 정치인들이 그런 준비를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이 법이 어떻게 변경되는지는 제가 수시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계속 업데이트 시켜드릴 테니까 준비 좀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에너지 하나도 안 주는데요. 우리 지금 한국 남동 발전에서 하는 LNG 복합 발전소가 안정에서 이제 우리 하이면까지 이제 갈루라고 그러죠. LNG 관이 가는데 8mm는 1cm가 채 안 되는 게 8mm고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이런 관이 있나 이 말이에요. 네, 뭐 이제 대부분 인치로 얘기하겠죠. 24인치 관이 깔린다고 저는 그렇게 24인치 간 예. 이 정도. 그건 제가 잘못 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24인치 관이 깔려가지고 전용 관으로 깔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도시가스가 대단한 인프라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 뭐 정부 여건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뭐 해당 면지역에 설명회를 했습니다. 했었는데 거기에 답변을 받기로는 전용관이고 또 우리 주민이나 지역에서는 그 관을 이용할 수 없다. 그렇게 나왔는데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는 가장 저렴한 공사비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겠죠. 그래서 또 혹자는 28인치 관을 깔면은 각 마을이나 그쪽 이제 지역에서 이렇게 활용하고 그 관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공사비가 1.5배가 늘어난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러면은 뭐 땅을 불착을 했을 적에 그 관을 우리 주민들이나 지역에서 쓸 수 있는 관을 매설하는 방법도 연구해보자 이런 얘기도 나와 있고요. 그 뭐 관을 24인치에서 28인치로 늘려서 매설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자. 뭐 이런 다양한 거로 저희들이 지금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사업 주체와 또 우리 지자체의 또 예산 문제와 그게 또 뭐 그 간만 매설해 놓고 언제 또 우리 각 마을마다 이렇게 또 어떤 인프라가
리조트나 뭐 호텔이나 뭐 다른 그런 시설들을 할 때 그 간을 연결해 가지고 쓸 수 있을 건가? 이거는 또 고민해봐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왕할 적에 우리 도시 그 구조를 인프라를 하나 만드는 게 이 시기에 좋지 않겠느냐. 그 전용가는 나중에 수소 발전을 해도 LNG 가스는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그 혼합 발전인데, 그래서 지금 그 간을 잘 이용만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고성읍에서 해안선 쪽으로는 뭐 삼산, 하일, 하이까지 이렇게 해안선으로 쪽으로 해가지고 완전한 그런 좋은 인프라를 하나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뭐 방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네. 지금 김대중 정부 시절에 98년도 1998년도에 남해안 관광벨트 만들겠다고 하면서, 그러면 관광벨트를 어떤 식으로 이를 묶을 것이냐, 그러니까 점점을 선으로 이을 것이냐, 어떤 내용으로 이제 그런 걸 연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문 용역을 맡겨가지고 일본의 도시갱이라는 데서 연구를 그 용역을 받았어요. 그때 맡아 그 사람들이 그때 한번 이야기한 바 있는데, 부산서 목표를 다니면은 김해, 그다음에 거제, 통영, 고성, 사천, 남해, 하동, 남해, 광양, 순천, 여수, 네. 장흥, 공흥 이런 네. 진도, 완도까지 해갖고 목포까지 갔을 거 아닙니까? 그 자치단체마다 자 남해 관광벨트를 묶으려고 하니 당신들은 이 관광벨트에 어떤 관광산업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는가 하면 이제 공무원들 다 모을 거 아닙니까? 관광 관련 공무원들이 우리를 어쩌면 좋겠노? 이러니까 요런 거 만들고, 저기는 케이블카를 놓고, 여기는 뭐 호텔을 짓고, 여기는 디즈니랜드 같은 게 하나 필요하고. 그래 이제 도시계에서 보니까 나중에 다 똑같더라 이겁니다. 다 우리도 이래 해다오, 우리도 케이블카 놔다오, 우리도 이렇게 해다오. 그런데 도시계는 그 연구자들이 통영시에서 하루는 자고 밤에 중앙시하고 시장에 나가보니까 그 먹자 골목 이런 게 재래시장이 전통시장에 그 먹는 음식 문화 이런 게 좋더란 말입니다. 거리 골목 이런 게, 이런 걸 활성화 안 하고 가는 곳마다 디즈니랜드 만들어 달라, 가는 곳마다 케이블카 놔달라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좀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데, 그게 그 허지부지대가 맞잖아요. 지금도 저는 의문이, 고성군 5만 명 사는데 고성군이 관광도시로 막 바뀌었어. 이 수많은 나이 많은 초고령화 사회에서 이분들이 그러면 관광객만 많이 오면 저절로 잘 먹고 사나? 정말로 관광객들로 인한 돈이 벌어지면 n분의 1 해갖고 다 나눠줄 것인가? 농사도 포기해야 될 지경까지 왔단 말입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좀 가만히 돼서 좀 달라질 것인지, 자란도에 해양치유 센터인가 뭔가 들어온 데서 네. 거기 들어오면은 거기서 올라오는 게 고성군민한테 어떤 식으로 혜택이 갈 것인지, 이렇게 그게 좀 수치상으로 와닿으면은 이 관광산업도 되겠구나 할 텐데, 좋구나 할 텐데, 사실은 아직까지 농업, 산업, 축산, 농업 이게 고성군을 다 지배하고 있잖아요. 거의 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뭐 제가 관광객만 많으면 아니, 고성군이 아니, 잘 산다? 제가 좀 종합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그 지금 여수하고 이제 남해 해저 터널이 이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남해안 관광의 사실 핵심은 지금 뭐 전라도가 성가섬을 연결했듯이 남해에서 시작해서 통영으로 섬을 연결하고 거제를 연결해서 부산으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남해안 관광 지금 광역개발 사업이. 그래서 사천하고 고성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그런 건데, 어쨌든 이제 이게 성가섬을 연결해서 이제 이 남해안 하이웨이를 만들고 거기에 통영이 이제 또의 입장은 저는 통영을 이제 하나의 남해안 그 관광 거점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이제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이제 고성이 이제 사실 거기에 어떻게 그 편입할 건가 노력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관점이 있는데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고성에 KTX가 낮으면 내리는 사람이 많을까 타고 가는 사람이 많을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성은 안 내리고 통영에는 그제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럼 고성 국민은 타고 이제 뭐 수도권에 쇼핑을 하러 가죠. 그러면 저 KTX는 고성군의 입장에서는 무용지물인 거죠. 뭐 교통은 편리해 줄 수 있지만 그 우리 선배님께서 나는 해양치유센터의 자란도에 고성군이 기대를 많이 하고 저는 고성군의 해양치유센터가 성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 예. 지금 저런 정도의 컨셉을 가지고 저 정도의 어떤 교통 인프라나 어떤 그런 그 계획을 가지고 저기에 근로자도 치유형이잖아요. 저는 저기 와서 힐링하고 치유하고 저기서 쉬고 간다. 저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 좀 다른 차원의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 고성은 이 바다하고 섬하고의 어떤 그런 좋은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통영은 사실 어쩌고 섬이죠, 그죠? 육지는 없고 고성은 육지도 있고 섬도 있고 산도 있고 막 그런 좋은 이제 그게 있고 그럼 결국 고성으로 뭔가 사람을 끌고 올 수 있는 컨텐츠가 필요한데 고성은 그런 게 없어요. 맛집도 없고 음식도 없고 또 볼 것도 없고. 고성 대표 음식 있잖아. 아니, 탄물을 돌아서 아니 있는데 비빔우동 있을 수 있는데 홍보가 안 된 거죠. 광고가 잘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 우리 선배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고성이 지금부터 이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사실 정부도 저는 경상남도 입장에서 보면 고성군이 준비를 하나도 안 해오면 도에서는 고성군을 위한 고민 안 합니다. 지자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도에 건의를 하고 도에서 그것을 취합해서 정리를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고 그럼 중앙에서 그런 계획을 반영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분배해주고. 그거 잠깐만요. 그러면 이번에 경남도가 남해안 관광벨트 얘기하면서 고성 관광벨트 할 거다 하는데 고성 능원을 왜 아무것도 안 갖고 오냐 이렇게 안 갖고 와서 뺐단 말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니요. 저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확정할 수는 없지만 합리적 의심은 좀 드는 게 아니 있는데 아예 아니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제가 5월에 추경을 했는데 우리 죄송합니다. 네. 도에서 남해안 관광 시대를 홍보하기 위해서 2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에서 하고 있는 로드 뭐 프랑스 뭐 국제 그 자전거 대회가 있습니다. 그럼 뚜르드 프랑스. 뚜르드 프랑스에서 한 30억 정도 도비를 들여서 내년에 우리 이 남해안의 지자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그 대회를 하는데요. 내년에 도비 30억이고 지자체가 5천만 원씩 해가지고 한 32억 정도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창원, 통영, 거제, 남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창원은 이제 이게 우리 경남에 이제 창원서 통영을 해서 거제로 간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창원, 통영, 거제, 남해 부산은 빠져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남해, 통영, 거제, 부산 이게 남해안에 이제 하나의 그 아까 말씀하신 그게 4개, 3개 지자체가 거점이 되는 거죠. 그죠? 그 고성은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고성은 뺐냐. 그래서 고성이 이제 그 원래 계획에 빠져 있으니까 뺐는데 고성을 넣어주기로 했어요. 고성을. 근데 이제 고성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하자 그러니까. 아니 잠깐만요. 아니 6월. 그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런 걸 하는데 고성이 준비가 안 돼 있다 하지 말고 이런 게 할 거다 할래 하면 고성 준비를 하지요. 이제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런 거를 고성이 경남에서 고성군 할래 했을 때 당연히 하겠다 하겠죠. 근데 고성군은 못 하겠다 했어요. 진짜로요. 예. 이유는 잠깐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유는 철인 3종 그 아이언맨 대회랑 겹친다는 이유로 그거를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고성군에 요청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 이 신을리 앞바다에서 삼산 하이로 그렇게 노선을 만들어서 해라. 근데 최종적으로 고성군은 어렵다.
그래서 도에서 최종적으로 빼고 국제대회를 신청했어요. 올해 이제 시범 사업을 할 겁니다. 시범 사업을 하는데도 고성군은 빠져 있습니다. 내년에 국제대회도 빠져 있습니다. 그럼 고성군을 하기 싫은 작정을 했네. 이게 뭐냐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고성군이 남해안 관광 시대에 고성을 어떻게 만들어갈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면 나는 이런 좋은 정말 제안이 도에서 오면 받아야죠. 잠깐만요. 네. 고성군 중장기 종합개발 계획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거기 관광이 없습니까? 일부는 있죠. 뭐 구체적인 뭐 세부적인 거 저희들도 뭐 그 방대한 자료를 뭐 농업에 관한 이제 중장기 계획이 있고요. 근데 관광에 대한 계획은 제가 보니까 좀 빈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 도의원님은 다소 이제 뭐 염려하고 또 걱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더 고성군이 분발하고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라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는데 아이언맨 대회 며칠 그거 한다고 영원한 먹을 거리 그 산업을 팽개친다니 말이 되나 그래. 제발. 그러니까 그거는 멍청한 그 대회가 그러면은 돌머리도 아니고 말도 아니지 그거는. 연속적으로 이번에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그 대회가 도에서 처음으로 주관을 하니까 도비가 30억을 대고 지자체가 뭐 4개, 5개 지자체가 5천만 원씩 하고 32억으로 뭐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다음 번으로 간다고 그러면은요 거꾸로 될 거예요. 아마 도가 2억을 대고 지자체가 30억을 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에요. 모든 예산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뭐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관광에 관계된 그런 뭐 전문가들이 없는 것만큼은 사실이거든요. 사실인데 그래서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우리 이거 이야기 좀 합시다. 안 했으면 영원히 몰랐을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네.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중앙정부에서 또는 도에서 남해안 시대를 준비해가는 과정에 이런 계획이나 이런 정책에 우리 고성군이 참여하고 이런 어떤 이런 마인드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이게 준비를 그래, 섞여 들어가야지. 이런 게 빠져 있으면 넣어달라고 재촉을 해야 되는 참 도연 단좀 잘 뒀다, 도연 네. 잘 뽑았다. 근데 이런 도연을 이런 기회를 줘도 안 하겠다고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어 안 하겠다고 하는 거는 정말 저는 고성군이 기가 답답하더라고요. 차 죽겠네 진짜. 정말 저는 뭐 이런 표현 도로에 거 보고 진짜 미치겠네. 진짜. 예, 정말 저는 그럴 수도 있나? 답답했고 그 사실 이렇게 한번 기회가 놓쳐지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남해 통영 거제로 이렇게 남해 그래, 관광 그래. 이때 고성을 넣어서 고성이 그 기본계획에 들어가고 고성에 좋은 육지 자란도를 포함한 육지도 넣어서 섬과 연계해서 아까 말한 그 자란만 늘 중심으로 해서 고성도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계획이 잡아가야 되는 이런 거에 고성이 빠지기 시작하면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고성이 앞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죠. 예산의 문제는 그 이후에 고민해야 될 문제고 그래. 전체적으로 우리 남해안 시대에 고성이 편입하는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빨리 움직여야 된다. 그렇게 그렇죠. 생각합니다. 인프라를 이제 촉발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또 문화나 체육이나 뭐 이런 행사들을 계속 상설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또 어떤 거기에 주제가 이제 그 남해안 관광 뭐 이런 거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그거는 꼭 해야 될項目. 잠깐만 이거 나는 우리 군수님이 말 그거 필요 없다. 아이언맨 대회 하는데 이래 안 했을 거고. 아니, 미치겠네 진짜 이거 말도 안 되잖아. 그리고 아까 어제 농간을 누가 뿌리는 건지. 아까 자란도의 그 해양치유센터 같은 경우도 근데 그게 잘 되냐 안 되냐 이런 차원에서 그게 성공적일 거냐 아닐 거냐 그런 차원에서 볼 게 아니라 그게 결국에 뭐 하나의 요소로서 우리가 고성에서 이제 이 거점별로 뭔가를 만들어 나가야 되니까 하나의 요소로서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고 뭐 저기 도산면, 삼산면 다리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자란만 따라서 쭉 그 도포리부터 쭉 따라서 가면서 뭐 휑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으니까 뭐라도 하나씩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제가 가만 보니까 이제 그 자란도는 보니까 제일 그 약점이 뭐냐면은 송전탑이 쭉 서 있는 그게 약점이거든요. 송전탑이 거기서 딱 끊어지는 송전탑이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모 기술사한테 물어봤어요. 저게 돈이 얼마쯤 들겠노? 저거 끄 차버리고 옮기는데. 그저 케이블로 전력 케이블로 매선. 들어가면 얼마쯤 들어가겠노? 바닥 깊이가 얼마쯤 되냐 했으면 내가 한 4.4나 5 그 정도밖에 안 되네 그랬더니 그러면은 뭐 이게 로봇도 필요 없고 그냥 그 물속에 들어가는 그 포크레인이 있답니다. 거기 들어가면은 돈 얼마 안 들어갈 것 같은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제 한전에서 그걸 부담할 리는 없고 한전은 뭐 무조건 뭐 기업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결국 예산 조금 투입하면 되겠네 하는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라. 그렇게 되면은 이 자란도의 위상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제 곳에 섬이 없잖아요. 섬이라고 자란도밖에 없는데 제대로 된 섬이라고 자란도밖에 없는데 그렇지. 자란도라도 저기 저 송전탑 지금 그대 치워버리고 했으면 좋겠다. 그게 돈이 큰 돈이 안 들어갈 거랍니다. 그게 하기 나름인데 큰 돈이 안 들어갈 거라고 맞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정현님, 정현님은 지금 자란도에 세워지는 해양치유소 그게 아주 이제 빛을 받고 괜찮을 거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뭐 이런 어떤 꿈과 희망과 그걸 가지고 일을 해야죠. 안 된다는 전제하에 안 될 것이다 하고 뭐를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야.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당포 관광지가요 연 30억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그 공룡박물관 또 그 쌍용공 군립공원 사업소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도 뭐 몇 억의 적자가 나요. 아하, 그 박물관은 버는 줄 알았더니. 네. 근데 이제 뭐 규모로 봐서는 박물관이 운영이 잘 되고 있죠. 그럼 민간이었으면 벌써 망했겠죠. 그러면 이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두 곳이 동쪽과 우리 서쪽 끝이니까 중간에 해안선을 연결할 수 있는 게 자란도입니다. 거기에 이제 새로운 치유와 관계된 시설이 거기에 선매에 들어간다는 그런 좀 뭐라 그럴까요? 내륙에 살고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좀 환상을 가질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잖아요. 섬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게 뭐 아마 이것도 적자일 거예요. 적자인데 왜? 그러니까. 그 이익을 위해서 있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우리 지자체가 예산을 써서 그럼 관광객이 오면은 인포에 가서 회도 먹고요. 뭐 고성읍에 와서 가리비도 먹고요. 그다음에 숙박도 하고요. 기름도 였고요. 편의점에 커피도 마시고요. 이렇게 경제 유발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고성에 특별한 뭐 인프라가 없지 않습니까? 많은 자원은 있죠. 자원은 있는데 케이블카가 있습니까? 뭐 루지가 있습니까? 뭐 특별하게 땡겨올 수 있는 컨텐츠가 없는데 좋은 컨텐츠가 하나 만들어졌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잘 이용을 해서 외부에서 사람을 끌어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내느냐. 왔다고 그러면은 우리 쌍조감 국가지질공원 신청에는 지질공원이 뭔가, 또 당항포에는 또 공룡들이 있고 뭐 이렇게 쌍조감도 있지만은 뭐 또 이수신 성첩 당항포 관광객은 또 어떻게 돼 있는가, 뭐 이런 거하고 잘 깨가지고 우리 지역에 머물고 갈 수 있는 그런 관광객,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관광객, 이런 거를 지금 우리가 연구하고 고민하고 해야지. 뭐 안 된다 이거는 저는 그거 우리 너무 그건 예. 안 된다 하면 안 되죠. 네. 좀 그래. 이제 지금 자란만에다가 뭐 얼마 들어가 하는 거죠?
지금 우리 국토비 사람들이. 합쳐가지고 약 400억 정도. 400억을 들여서 그걸 하잖아요. 예. 400억 들고 이제 땡 안 들어갑니까? 네. 400억 들고 다시 돈이 이제 그 치유센터 하나의 그 건물만 지금 400억을 하고요. 그렇죠. 그 치유센터 주변을 네. 우리 고성군이 관광지로 지정을 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또 계속 들어가야 되죠. 더. 이제 거기는 이제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하기 위해서 관광지를 지정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뭐 또 저반 시설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거는 또 저희들이 그 행정에서 해줘야 될 부분도 있어요. 있는데 나머지는 관광지로 둔다고 그러면은 세제 혜택이나 뭐 인허가의 그 간단한 절차나 이런 거를 그 민자가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런 그렇죠. 비근한 얘가 네. 자란도처럼 우리나라의 어느 섬에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뭐 예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뭐 보면은 남이섬도 한번 갔다 왔거든요. 거기는 관광객들이 줄을 서더라고요. 남이섬하고 이건 하늘과 땅 같은 차이입니다. 예, 뭐 그 근데- 저희들 그 차란도를 남이섬 이상 가는 섬으로 못 바꾼다는 그런 그건 없죠, 게 물론. 그게 있겠습니까? 그래, 이제 아니,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지금 자란도 같이 아주 뭐 불모의 섬 같은 아주 고립된 섬을 400억 들여갖고 치유센터를 짓고 또 부대시설을 만들고 관광지로 만드는 그런 데가 비근한 데가 있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그 사랑도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는 6km부터 1km도 안 떨어져 있어요. 예, 네, 보도교도 없는 계획도 지금 뭐 우리 군수님이 세우고 계시는 걸로 되어 800m 있고요. 정도. 예, 뭐 그렇고 또 뭐 해상 택시로 가면은 뭐 거의 뭐 육지하고 근데 이제 야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동 문제는 좀 제약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들 고성군에서도 많은 그 우리 군수님도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일본의 쇼토시마, 나오시마에 저희들도 그런 섬들을 그 이게 벤치마킹을 하고 왔거든요. 뭐 지중미술관이 있고 뭐 그런 뭐 좀 큰 인프라는 있지만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치유센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광객들이 줄을 서더라고요. 근데 치유센터에 관광객이 오는 데입니까? 관광객이 오는 게 아니고 치유가 예. 뭐 이렇게 그 우리가 힐링하는 곳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그게 예. 그 시코쿠 섬 옆에 나오시마는 네. 아주 특별한 데입니다. 네? 그 아주 특별한 데라요. 네. 그 나오시마 타다오 이런 사람이 그 개발한 거는 네. 그런 지중 미술관을 짓고 이런 거는 아주 특별한 경우고 네. 그 치유센터하고 그 안도 타다오가 지은 그거하고는 네. 진짜 완전 다르거든요. 예, 그 이제 뭐 그런 성격상으로는 다르지만은 역할은 비슷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지자체에서 그 어떤 지자체 예산으로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정적 그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대한민국에서 4개 중에서 1개가 고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것만 해도 천만 다행이고요. 제가 예. 먼저 하세요. 제가 먼저 할게요. 그 일단 뭐 그 사업은 이미 시작됐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꼭 해야 되고 이제 그것이 또 인프라 중에 하나로 작동할 거니까 해야 되는데 이제 아까 그 송전탑이나 좀 없애면 훨씬 더 좋아질 거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그게 연계되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니까 그 연육교 만들잖아요. 연육교 맞습니까? 보도교 같은 보도교죠. 거 보도교 같은 거 만들잖아요. 보도교 만들면서 뭐 밑에 파이프 받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거 하면서 송전탑 깔아버리면 되거든. 송전탑 깔 때는 송전탑 말고 없애버리고 이제 그 파이프 박으면서 이제 하면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겠네요. 이제 그런 것들은 그 정치인들이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쨌든 지금 그 자란도라는 건 되게 중요한 위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성이 뭐 가만 쳐다보면은 그 포교 저기 버들이하고 그 다음에 자란도 하고 그 다음에 저 동아리 하고 뭐 그렇게 이렇게 거점들이 몇 개 있잖아요. 이제 그게 없이는 뭐 그 고성의 남해안을 또 설명할 수도 없는 거니까
고성의 남의 어떤 거점이 될 만한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리고 보면 산성산이라고 보면은 누가 이제 민간업자가 개발하다가 경매로 이제 쓰러졌거든요. 쓰러지니까 서울 사람들이 코코도몬가 서울 사람이 이제 그걸 또 투입해서 그 뭔가를 만들더라고. 카페를 만들고 누군가는 희생하고 누군가는 그 위에서 또 번영하고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만들어지는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게 결국 우리 공공자본이거든. 공공자본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예전에 우리 토론할 때 왜 해필 백군수는 저기도 안 만들까? 이제 그 유발 효과가 좀 떨어지는 데다가 만드느냐에 대해서 나는 의문을 제시했던 거고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시작했으니까 최대한 유발 효과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건 정치인들이 잘 결정해 주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저는 뭐 하여튼 2년 동안 제가 이렇게 의정 활동하면서 이제 고성군에 이런 관광 관리를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참 좀 답답한 게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뭐 해안면에 다항포 공룡 엑스포장이나 또 이순신 장군 그 성년지가 우리 고성군에 무슨 이득을 주는지 저는 뭐 그리고 거기 또 교육청하고 지어놓은 교육종합복지관은 우리 고성군민들에게 무슨 혜택을 주는지 또 하이면에 있는 청소년 수련원은 우리 고성에 무슨 이익을 주고 있는지 하이면에 있는 우리 공룡박물관은 과연 우리 고성군에 어떤 이익을 주고 있는지 뭐 이런 또 그 하이면 동안이가 부경대에서 지어놓은 수산자원 연구소 있습니다. 그거는 고성군민들에게 무슨 이익을 주고 있는지 고성군의 어떤 이런 관광과 어떤 이런 거 관련해서 정말 이게 어떤 고성군의 장기적인 미래를 내다보고 했다는 고민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아까 말씀하신 그 당시에 뭐 군수님의 어떤 여러 가지 이런 거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지어지고 또 뭐 받고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그냥 탄생된 어떤 뭐 기형적인 그런 것들밖에 없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자란도의 치유센터 같은 경우도 왜 근로자 치유용을 했을까? 공은 스포츠 치유용으로 갔거든요. 우리가 고성군이 스포츠 산업 도시로 사실은 지향하고 있었으면 많은 스포츠 선수들을 여기에 전지훈련이나 선수들이 와서 사실은 스포츠 치유형은 스포츠를 하다가 다치거나 스포츠를 하다가 뭐 이런 스포츠 하는 사람 선수들이 거기 가서 뭐 스트레스도 풀고 경기하면서 이제 사실 지치고 했을 때 연기할 수가 있거든요. 고성군이 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고성군의 지향점과 해양치유센터가 결합을 시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고성군의 여러 가지 전지훈련이나 선수들을 그 해양치유센터에 연계하면 충분히 고성군 업의 여러 가지 상권이나 이런 연계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근로자 치유형은 결국 기업에서 근로자들이 일하다가 지치고 이런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사실 그런 거가 사실 이렇게 홍보하고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다. 또 하나 아쉬운 거는 고성이 사실 이게 와서 아까 해양치유센터도 그렇고 공룡 엑스포도 그렇고 해안면에 그 공룡 엑스포장이나 박물관 와서 다 삼천포 가버리잖아요. 거기는 왔다가 보고 삼천포 가서 밥 먹고 여기 해안면에 왔다가 창원이나 통영 가서 밥 먹고 고성은 머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고성이 공룡 엑스포를 하면서 휴게소에 공룡나라 휴게소를 세워놨는데 고성이 한 30년 동안 엑스포를 하면서 정말 이 고성업을 진정한 공룡나라로 한번 도시 디자인을 30년 동안 엑스포를 4년마다 할 때마다 공룡 거리라든지 뭐 건물을 공룡 디자인하든지 또 도로에 티라노사우루스 이런 가로수 쫙 한 50개씩 해가지고 고성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조형물로 해서 야 정말 공룡나라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 그런 어떤 이게 인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징물들 또 고성읍에 오니까 정말 여기는 공룡들이 정말 도시 건물도 공룡 같고 거리도 공룡 같고
뭐 이런 것들이 고성에 정말 이렇게 한 3년 정도 투자를 해서 정말 브랜드화 시켰으면 정말 고성이 많은 아까 우리 선배님 이야기했던 그런 자연이나 먹거리나 음식이나 이런 거와 연계해서 고성의 문화관광이 정말 융성하게 일어날 수 있었을 거다. 고성에 결국은 고성업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머물 수 있는 그런 아무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숙소도 없고 볼거리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남해안 관광시대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의욕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KTX도 이제 그제까지 내려가잖아요. 우주항공 시대에 이제 사천공항도 국제공항으로 키울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점에서 이제 고성이 정말 이제 제대로 30년, 50년을 내다보고 고성의 문화관광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중장기 로드맵을 고성군이 용역을 하든지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그 계획에 입안해서 모든 것들이 착착착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저는 선배님 이야기하는 고성이 문화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한다는 걸 동의하고요. 서부 남부에서 고성이 유일하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소가의 역사, 거의 1500년 동안 이어온 이 서남부의 문화의 중심지, 이 자긍심, 이걸 고성군이 회복하는 것이 고성군이 앞으로 해야 할 중요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초에 아까 공룡 엑스포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는데 2006년도 공룡 엑스포를 처음 할 때를 생각해 보면요. 처음 할 때를 생각해 보면 다분히 이거 정치적 의도도 있었습니다. 또 곧 뭐 투표가 선거도 있고 그 엑스포가 처음 하는데도 막 국제적으로 치르고 싶고 막 그랬던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입장객에 머릿속에만 잔뜩 신경을 썼지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고성읍에 와서 뭘 먹고 막 자고 가고 이런 건 상상도 못했죠. 준비도 안 돼 있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고성에 뭐 특별한 뭐 먹을 거리가 제대로 갖춰져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해를 거듭하면서 이제 아이고 공룡 엑스포가 일어나니까 공무원들이 거기 지원하러 가니까 공동 현상이 일어나고 식당 도로 엑스포를 한다는데 문을 닫아야 될 지경까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공룡 엑스포가 거듭될 때마다 고성급 활성화 방안 마련 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우 기껏 한다는 게 이제 그것을 뭐 특별 행사를 벌여서 상품권 주는 거 고성시장 가서 써라 이런 것 정도밖에 안 됐는데 한 번 그때 주장한 적 있죠. 우리 이거 3회전가 2회전가 고성관광 다루면서 왜 공룡 엑스포를 그냥 저 시내에서 철쭉에서 길 하나 막아놓고 하면 되거든요. 길 하나 막아놓고 운행시키고 통영 갈 차는 저리 가고 차원 갈 차는 저리 가라고 대로 막아놓고 통영은 한산대첩제를 그렇게 해요. 큰 대로를 막 한 1km 구간을 다 막아놓고 완전 그 잔치처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못할 망정 철쭉에 그 항만 시설 잘 되는데 그것도 활용 못해. 그래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상조감대로 또 가라앉고 있고 여긴 여기대로 텅텅 비어 있고 공룡 엑스포를 치를 때마다 그런 곤혹을 치렀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뭐 제가 꼭 행정의 대변자 같고요, 대변인 같고 이랬는데 공룡 엑스포의 부정적인 면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또 긍정적이고 순기능도 많았습니다. 그렇죠. 예, 뭐 우리 고성이 전국에서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강원도 고성 다 올려서요. 지금은 공룡 엑스포를 통해서 우리 경남 고성이 있다는 것도 많이 알려진 거는 또 뭐 다 인정하실 겁니다. 이런 기능도 있고요. 또 어떤 지자체장이나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예산을 투입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성과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실적을 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좀 시달리다 보니까 그 또 뭐 의원들도 그걸 폭넓게 뭔가 그 시적으로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시적으로 그 투입이 얼마 됐으니까 얼마의 이익이 나야 되고 뭐 어떻게 그런 성과 분석을 바로 해버리니까 인프라가 없는 뭐
뭐 읍내에서 하려고 그러니까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려고 그러고 국민들에게 체감되는 엑스포를 함으로 해서 아이고 우리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는구나. 그러면 고성읍에 사는 게 가장 좋죠. 신을 위해서 하면 가장 좋죠. 그러면은 뭐 5D, 4D 영상관도 있어야 될 거예요. 공룡 조형물도 있어야 될 거고요. 뭐 기타 등등 그런 인프라가 그쪽에 다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그 맥을 또 끊기는 부담스럽고 그래서 완전한 이제 뭐 공룡 엑스포의 어떤 방향성이나 뭐 어떤 그런 거를 좀 개선을 해서 지역민과 함께하고 도움 주는 엑스포 행사장의 그것만을 위한 엑스포가 아니라 이제 그런 걸로 좀 바꾸자는 그런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산에 찾아가는 엑스포도 했고요. 그래서 궁금증도 많이 유발시켜 놓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성 읍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도 이제 뭐 아마 문화관광재단이 할 것 같고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획기적인 변화는 어렵다고 보고,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또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씀 해주고 또 비판도 물론 하셔야 되겠죠. 뭐 그렇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을 또 뭐 이렇게 격려도 좀 해주시고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거대한 시설이나 어떤 이런 거를 해가지고 이제 그 이 인프라를 땡겨오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거든요. 그 관광객들을 땡겨오는.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 케이블카가 지금 오픈하고 난 뒤에는 오픈런으로 엄청난 히트를 쳤습니다. 조금 있으면 애물단지가 될 그 케이블카들이 많습니다. 그럼요. 지금 당장 그런데 예, 뭐 한 그 순간을 본다고 그러면은 그게 계속적인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도 돼야 되고요. 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 예산의 수반인데, 그래서 그런 시설보다는 있는 자원을 가지고 거기다가 스토리를 만들고 어떠한 핫플레이스를 만들어내고 그런 홍보 이런 전략들로 해서 저는 우리가 살아남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충분히 고성은 조금만 방향만 틀면은 이제 그런 전문가들을 조언을 잘 받으면은 저는 뭐 최고의 남해 거제 가면은 서미락하는 그런 환상을 가고 가는데 앞에 가면은 망망대해요. 우리는 요 해안에 얼망졸망한 섬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이런 거를 착 깨고 또 문화유적지나 뭐 이런 부분도 또 연계도 시키고 뭐 그런 거를 이제 해줄 수 있는 행정의 역할, 마중물 이런 거를 뭐 요소마다만 잘하면은 최고의 뭐 KTX역도 살고 또 해양치유센터도 살고 우리 관광산업도 살아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자, 지금 사실 우리 고성 관광과 관련해서는 한 2번 해가 되는 게 아니고 7, 8번 토론을 해도 끝이 없거든요. 오늘 어쨌든 중요한 사실을 알았고 저는 이제 정영환 의원님이 고성군 관광 정책에 대해서 그래도 질타나 구중보다는 용기도 주고 칭찬도 좀 해주자 이런 데 대해서 또 의원님이 집행부에 대해서 또 이래주는 것도 보기도 좋고 듣기도 좋네요. 그래 하여튼 뭐 고성군 정책을 누가 남불하겠습니까? 다만 이제 시행착오 이런 것들은 이제 자꾸 겪으면 좀 달라져야 되는데 여전히 그냥 같은 길을 똑같이 걷는 것 같고 이러면은 오늘 답답하기 마련인데 장차 이제 변할 거라고 보고 정리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고성군 관광과 관련해서 이제 박사님도 뭐 정책도 이제 건의도 하고 이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 한번 고성군 관광이 중장기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한번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예. 제가 그 수월리 법송리는 고성하고 되게 가까워요. 고성역하고도 되게 가깝고 거기에 이제 기회발전 특구를 하면은 이제 거기 못 들어가는 게 많더라고. 왜 뭐가 못 들어가냐면 뭐 해원제, 골프장 이런 걸 못 들어가. 그게 이제 기회발전 특구의 특징상 뭐 숙박 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공익성이
좀 약한 거 이런 것들은 못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게 그 주변에 막 들어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주변에 뭔가 들어가려고 할 건데 이제 고성도 이제 그런 걸 좀 기회를 낚아채고 또 들어갈 건 들어가줘야 되거든. 삼산면도 그렇고 뭐 과일면도 그렇고 들어갈 굉장히 아름다운데 저기밖에 없는데 뭐 덩그러니 그냥 산만 있으면은 그게 뭐 거기가 환경은 좋은데 뭐 관광하러 누가 아무도 안 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또 좋은 방안 중에 하나가 민간이 어떻게 투자할지를 유도하는 건데 그 유도하는 방법은 제가 예전에 한번 또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항만 같은 경우에 당항만은 거꾸로 본 지중해라고 생각하고 포지션을 딱딱딱딱 찍어주면은 지주들이 알아서 여기는 스페인 말을 만들고 여기는 프랑스 말을 만들고 알아서 한다. 저 관에서 해줘야 될 거는 딱 중요한 시설들만 해주면 된다. 중요한 시설 돈도 좀 적게 들어가면서 중요한 시설들만 산티아고 순례길 요거는 산티아고 순례길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그 민간이 알아서 하게 돼 있다. 돈 벌려고 한장한 욕심쟁이들 천지다. 그런 욕심쟁이들 서울에 가면 천지인데 그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해서 하게 만들어야지. 관에서 어떻게 할 거고 관에서 할 수 있는 건 한정돼 있으니까 제발 좀 머리를 좀 써서 투자 촉진, 투자 유발하는 그런 그런 어떤 촉매제 같은 그런 어떤 인프라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좀 정리해 주시죠. 저는 뭐 고승은 공무도 너무 이렇게 질타를 많이 해가지고 뭐 질타를 하기보다는 뭐 앞으로 고승군이 조금 이렇게 잘 되도록 뭐 해야 한다는 방향에서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하여튼 뭐 저는 뭐 사천이 우주항공으로 날아가고 있고 창원이 요즘 K방산으로 제2의 제조산업 도약기를 맞이하고 있고, 통영이 남해안 시대에 또 관광의 중심으로 도약하고 있고, 거제도 요즘 뭐 산업이나 뭐 이런 거 조선이나 이런 것이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고성이 무엇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핵심이 이제 이런 남해안 시대에 고성이 이런 문화와 관광의 중심지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남해안 시대의 고성의 그런 관광과 문화 진흥에 대한 이 로드맵을 지금부터라도 빨리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첫 번째 관점이 있고, 두 번째는 저는 뭐 공룡이라는 브랜드를 고성이 가져온 것에 대해서 저는 뭐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그 공룡을 과연 우리 고성이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면에 있는 공룡박물관과 해안면에 있는 우리 공룡 엑스포장의 연계, 또 이 고성 5만의 국민 중에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고성읍과의 어떤 시너지 연계 효과도 전혀 우리가 그동안 고민해 보지 못했던 그런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 아까 정현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일산에서 찾아가는 엑스포를 했듯이 우리 고성읍을 중심으로 해서도 얼마든지 공룡 엑스포와 연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축제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이 고성읍 이런 해안면을 삼각벨트로 연계해서 하나의 공룡이라는 축제가 고성군 전역에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좀 고민을 해보고, 그와 연계해서 이제 숙소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도 좀 더 고성군 행정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왜 또 먹거리, 가리비라든지 고성의 수산물과 또 어떤 축산의 어떤 그런 먹거리에 대한 고민들도 앞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한 20년을 중장기적으로 해서 고성읍을 건물도 전부 다 공룡 이름으로 다
브랜딩하고 간판도 다 공룡처럼 만들고 거리에도 공룡의 조형물이 많고 난리 났다. 고성읍에 오면 공룡들이 한 몇십 마리 뛰어다니면서 잘 나가다 이래 한 번에 3,000% 봐준단 말이에요. 아주 고성읍이 저는 진정한 공룡 나라로 도시 브랜드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지기를 그런 상상도 좀 해봅니다. 하여튼 앞으로 고성이 이 서남부 경남의 문화 관광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네, 우리 고성이 뭐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또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도래했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게 뭐 수도권이나 중부 지방에 접근할 수 있는 KTX가 또 역사와 이렇게 함께 또 되고 있고요. 또 우리 지역에 또 뭐 대표적인 해양치유센터가 또 건립되고 있고 기존 또 우리 관광 인프라와 연계를 잘 하고 이렇게 하면은 저는 뭐 어느 지자체보다 경쟁력 있는 우리 고성군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좀 우리 공무원들 또 집행부 힘내고 또 의욕적으로 일하시라고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죠. 인기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즉이 실질적인 그 업무 보고를 받고 사업의 그 예산을 심의할 적에는 그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예, 뭐 답습하고 저기 변화 없고 새로운 그 패러다임으로 좀 바꿔서 이렇게 해갖고 진행했을 적에 책임 안 물을게 적극 행정해보자 이렇게 많은 주문을 합니다. 하는데 오늘 이런 자리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우리 국민들이 다수실 건데 너무 절망하실까봐 고성의 미래가 없을까봐 제가 희망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가능하고 어느 지자체보다 나은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가장 강점이 뭐냐면은 우리 허동훈 도의원님 같은 이런 훌륭한 도의원님 계시고 저는 좀 부족합니다만은 또 우리 김명규 박사님 같은 이런 분들이 계시고 이런 우리 이야기합시다 이 프로그램이 고성을 한번 이렇게 바꾸는 그런 이런 프로그램 또 이런 우리 그 컨텐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정점식 국회의원님과 또 도의원, 군수님, 군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 고성 살기 좋고 또 발전하는 그런 고성 꼭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 자, 이제 오늘 마치게 됐는데요. 어쨌든 우리 고성군이 사실은 뭐 바다도 산도 들도 물도 다 좋은 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도 다양하고 뭐 생물 다양성도 인정받고 있고 이제 그런데 이제 그걸 잘 꿰서 뭐 구슬도 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이제 보배가 된다 그랬는데 그 잘 깰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이제 노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도연도 군의원도 우리 또 박사님도 또 인천 공무원들도 군수님도 잘 신경 써서 가지고 고성군이 이제 소외되지 않고 영원히 그 우리 남양 관광벨트의 중심지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고요. 아참 우리 그 옆에 계시는 허동원 도의원이 참 대단한 자랑입니다. 도에 그 수많은 수십 명의 그 큰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초선 의원인데도 도의 상임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이 됐습니다. 진짜 축하해 줄 일이고요.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축하 박수 한번 치고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야, 진짜 축하한다. 상당히 대단한 아니 사람. 나는 뭐 위원장하다 평년으로 바꾸려고 그러는데 우리 위원장하다 좀 아니 그런 축가를 시작하기 전에 해줘야지. 참네. 끝나고 저 집에 다 그러면